서울 강남구 테헤랄로 유성 IT 본사 38층 회장실의 불빛이 밤 11시가 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지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목걸이 끝을 만졌습니다. 작은 약혼 반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25년 전 받았던 그 반지였습니다. 회장님, 퇴근하셔야죠. 비서실장 박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수는 출구를 향해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경비원의 뒷모습. 180cm 정도의 키. 약간 구부정한 어깨, 걸음걸이. 뭔가 익숙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비원이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5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거친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캠퍼스, 비 오는 날 우산 아래, 약혼 반지. 지수의 손이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간신히 대답하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11월,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 안에서 지수는 목걸이에서 반지를 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민아, 25년 만에 입 밖으로 꺼낸 그 이름이었습니다. 한남동 저택. 샹들리에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5년간 혼자 살아온 이 큰 집에는 지수 혼자뿐이었습니다. 2층 침실. 지수는 서랍에서 낡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대학 캠퍼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젊은 지수와 태민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인 거예요? 25년 전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태민은 신혼집 계약금을 내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피와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고 경찰은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지수는 2년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회사를 물려받으며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수는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야간 경비 근무자 명단 좀 보내주세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김철수, 57세, 입사일 2020년 3월 15일. 지수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나이는 맞았습니다. 태민도 올해 57세였습니다. 이력서를 확인했습니다. 2020년 이전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노숙자 쉼터 경유 취업이라는 메모만 있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주를 불렀습니다.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은주 씨, 어젯밤 그 사람을 본 것 같아요. 회장님, 1층 야간 경비원이요. 뒷모습이, 걸음걸이가 25년 동안 꿈에서 봐온 그 모습이었어요. 은주는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회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항상 냉철했던 그녀가 지금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하지만 만약 정말 그분이라면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수는 다시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멈춰 섰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의 눈빛. 25년 전 태민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지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차에 올랐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경비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해온 약혼 반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정말 당신인가요? 태민 씨? 작게 속삭였습니다. 밤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렸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다음 날 오후, 지수는 회장실에서 CCTV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층 로비 영상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 경비원 김철수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확대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친 주름, 수척한 볼. 하지만 그 눈매는. 태민 씨. 지수의 손가락이 화면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모니터 표면이었습니다. 은주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확인해 보시려고요?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직접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은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장이 경비원에게 25년 전 당신은 강태민이었나요? 라고 물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소문이 퍼진다면. 은주 씨, 부탁이 있어요. 지수가 돌아섰습니다. 김철수 씨에 대해 더 알아봐 줄 수 있나요? 어디 출신인지, 가족이 있는지, 5년 전 이전에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은주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주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2020년 3월 서울역 인근 노숙자 쉼터를 통해 채용됐습니다. 그 전 약 20년간 전국을 떠돌며 일용직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주가 낡은 병원 기록을 꺼냈습니다. 1999년 5월 15일 한강 하류에서 신원불명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심한 두부 외상과 다발성 골절, 3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9년 5월 15일. 태민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이름도, 나이도, 어디 사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았고 연고자를 찾지 못해 무연고자로 분류됐습니다. 은주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 3개월간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20년간의 기록은 단편적입니다. 부산 항만, 인천 공장, 대구 건설 현장. 계속 떠돌았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그럼 정말 태민 씨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어요. 지수가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본인 동의 없이는. 김철수 씨가 쓴 컵이나 물건에서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장님, 그건 불법인 거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음 날 밤, 은주는 1층 경비실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김철수가 순찰을 나간 틈을 노렸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일회용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마시던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비닐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잔을 집어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경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가 봉투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DNA 일치율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99.8%입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태민 씨예요. 지수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회장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25년 전 우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나타나서 당신은 강태민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 아닐까요? 25년간 김철수로 살아온 그분을. 하지만 회장님, 그분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또다시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11시, 지수는 가방을 들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태민이, 아니,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지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강태민이라는 것을. 25년 전 자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지수가 누구인지도. 지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여전히 공손한 인사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지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지수는 간신히 대답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백미러로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태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실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은 그 사람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찾지 못한 채 그리워하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목걸이에서 약혼 반지를 꺼내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금속이 파고들었습니다. 태민 씨, 어떻게 해야 하죠? 작은 속삭임이 차 안에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테헤란로의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말해야 한다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것이 그에게 공평한 일이라고. 설령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알 권리는 있다고.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요. 내일은 태민에게 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수는 경비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25년 전 사진과 약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태민이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낡은 돋보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를 보고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경비실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아니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땀에 젖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실 전화였습니다. 태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경비실입니다. 아,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태민이 전화를 끊고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1층 택배가 왔다고 합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태민이 서둘러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경비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의자, 작은 전기포트, 벽에는 근무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돋보기, 싸구려 볼펜, 그리고 작은 수첩. 지수는 망설이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태민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밤 근무는 외롭지만 괜찮다. 나는 누구였을까? 가끔 꿈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나지 않는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오늘 회장님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불안하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지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태민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민과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아까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지수는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의 일기를 보고 나니 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겨우 평온을 찾았습니다. 25년의 방황 끝에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나타나서 당신은 강태민입니다. 25년 전 저와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작은 평온마저 무너뜨리는 것 아닐까요? 저녁 6시 은주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셨나요? 못했어요. 왜요? 지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봤어요. 지금 겨우 평온을 찾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망가뜨릴 권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회장님, 25년간 제가 고통스러웠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분은요? 기억도 없이 25년을 떠돌았어요. 지금은 작지만 안정된 삶이 있어요. 제가 그걸 빼앗을 수 있나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 씨, 사랑이 뭔가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제 외로움을 채우려는 이기심인가요? 회장님,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그분의 과거일 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과거. 그런데 제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말한다면 그건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잖아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채로 지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지수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비실에서 신문을 읽던 모습, 낡은 돋보기를 쓴 모습, 수첩에 적힌 삐뚤빠뚤한 글씨. 나는 누구였을까? 그 한 줄이 지수를 괴롭혔습니다. 지수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태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지수가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해야 한다고. 태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지, 어떤 미래를 꿈꿨는지, 설령 그것이 그의 현재를 흔든다 해도 진실은 말해줘야 한다고. 지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 씨, 내일 김철수 씨를 회장실로 불러주세요. 말씀하시려고요? 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분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지수는 목걸이에서 약혼 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25년간 간직해온 증거였습니다.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지수는 반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받아들여 달라고. 제발 이해해 달라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어둠이 끝나고 진실의 빛이 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민은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불렀다는 말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해고되는 건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수는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태민 쪽으로 걸어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셨으면 해요. 태민은 봉투를 집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대학 캠퍼스 벤치에 앉은 젊은 남녀였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자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회장님이시죠? 네, 그럼 이 남자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봉투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약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태민 앞에 놓았습니다. 25년 전 이 반지를 받았어요. 결혼하자고, 평생 함께 하자고, 그렇게 약속받았어요. 태민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였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김철수 씨.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강태민 씨. 당신의 진짜 이름은 강태민입니다.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1999년 5월 15일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한강에 떠내려갔고 3개월간 의식불명이었어요. 깨어났을 때 모든 기억을 잃었죠. 지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도 있었습니다. 태민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사고 현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운 남자의 사진. 젊었지만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민이라는 사람이었나요? 네. 그리고 지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제 약혼자였어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어요. 신혼집 계약금을 내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태민은 사진과 지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전의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저는 DNA 검사도 했어요. 99.8% 일치했어요.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강태민이에요. 제가 25년간 찾아 헤맨 그 사람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자신의 모습,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회장님을 봐도 이 사진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리셨다고 하셨죠. 저를 찾아 헤매셨다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강태민 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했는데 은주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부산에.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민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요? 네.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강정숙 씨, 79세. 부산 영도구에 거주 중입니다. 은주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5년 전 아들 강태민이 실종된 후 지금까지 부산에서 홀로 사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태민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것. 그것도 25년간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제게 어머니가 태민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을, 붉어진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태민의 어머니도 25년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태민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25년을 방황했습니다. 부산으로 가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오세요. 당신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하지만 회장님은 저는 괜찮아요. 지수는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며칠 더는 괜찮아요. 태민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태민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회장님,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수는 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요. 25년간 기다린 어머니가 저보다 그분이 더 중요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이상하죠? 저는 지금 조금 행복해요. 회장님, 25년간 혼자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도 혼자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였어요. 이제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니에요. 지수는 목걸이에서 약혼 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 더. 아니, 얼마든지.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부산행 KTX 안. 태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지수가 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주소, 사진, 그리고 25년 전 실종 신고서. 모두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서울역을 떠난 지 2시간 30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태민은 택시를 탔습니다. 영도구 동삼동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바다를 끼고 달렸습니다. 영도대교를 건넜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갔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123번지.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이 보였습니다. 태민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태민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79세. 허리가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태민을 봤습니다. 순간 멈춰 섰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가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태민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태민아, 정말 너냐? 우리 태민이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태민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태민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불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태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태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25년을 기다렸다. 태민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하나, 작은 부엌, 낡은 화장실.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태민을 앉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태민은 차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태민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한 얼굴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디 있었니? 25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태민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 20년간 떠돌았다는 것, 5년 전에야 서울에 정착했다는 것. 할머니는 울며 들었습니다. 아들이 25년간 겪은 고통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날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99년 5월 15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 넌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지. 신혼집 계약금 내러 간다고. 서영이라는 여자애랑 결혼한다고. 태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난 반대했어. 집안이 가난해서. 서영이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이라며 우리 같은 집안이랑은 안 맞는다고. 하지만 넌 가겠다고 했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싸웠어. 내가 너한테 심한 말을 했어. 가지 마라. 그 집 딸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넌 화를 내며 나갔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날 저녁 경찰이 왔어. 교통사고 났다고. 병원 갔더니 네가 없었어. 실종됐다고. 한강에 떠내려갔을 거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25년간 매일 한강 가서 찾아 헤맸어. 혹시나 네가 돌아올까 봐. 이 집 못 떠났어. 전화번호도
못 바꿨어. 태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왔어요. 어머니, 늦었지만 왔어요. 할머니는 태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영이는 그 여자애는 어떻게 됐니? 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찾아주셨어요. 절 찾아주셨어요. 25년 동안 혼자 기다렸대요. 그리고 지금은 지수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혼자. 네. 결혼도 안 하고 25년을 혼자 살았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25년을 혼자.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내가 반대만 안 했어도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할머니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만나러 가야지. 그 애한테 사과해야 해. 25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요. 어머니, 그날 밤, 태민은 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좁은 방, 낡은 이불.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민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에는 자신을 25년간 기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25년간 자신을 찾아 헤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여자 모두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손. 지수야. 태민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서영이 만나러 가야지. 25년 늦었지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이 멀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상봉을 향해. 서울역. 태민과 어머니는 택시를 탔습니다. 유성 IT 본사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매만졌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될 뻔했던 여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부산과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유성 IT 본사. 할머니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8층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태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프런트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비원 김철수가 노부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직원은 즉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38층 회장실. 지수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3일간 태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밤마다 궁금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김철수 씨가, 아니, 강태민 씨가 오셨습니다. 노부인과 함께. 지수의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태민의 어머니가 온 것입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고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작은 할머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25년 전 한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태민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결혼 반대했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도 지수를 봤습니다. 젊고 아름답던 그 여대생. 이제는 회장이 된 그 여자.
명품 정장을 입고 38층 대장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영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태민을 사랑했습니다. 25년간 그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태민이 황급히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25년 전 내가 반대했어. 너무 가난해서,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태민이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 그날 아침 싸웠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지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 탓이야. 내가 보냈으면, 내가 축복했으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어머님, 지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습니다. 25년간 가난과 그리움 속에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태미 씨를 지키지 못해서, 어머님께 아들을 돌려드리지 못해서. 두 여자가 울었습니다. 태미는 두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통받은 두 여자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25년 혼자 살았다며. 네, 결혼도 안 하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랬니? 젊은 나이에. 사랑했으니까요. 지수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기다려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한 거니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태민이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그때 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두 여자가 태민을 봤습니다. 저는 아직 기억이 나지 않아요. 25년 전 일도, 두 분과의 시간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태민은 어머니를 보고 지수를 봤습니다. 두 분 모두 25년을 고통 속에 사셨어요. 저 때문에, 기억도 못하는 저 때문에. 태민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두 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요. 회장님,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영이 말이 맞다. 이제 우리 함께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아들아, 할머니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살아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가 새로 만들면 돼. 새로운 기억을. 지수도 태민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25년은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앞으로 25년은 함께 만들 수 있어요. 태민은 두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지수.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을.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왼손에는 어머니의 손이, 오른손에는 지수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희미한 이미지였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아래 두 사람, 웃는 여자의 얼굴. 서영아, 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태민은 지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지금 본 그 이미지 속 여자가 바로 지수였습니다. 방금 뭔가 보였어요. 뭘 보셨어요? 비가 오고 있었어요. 우산이 있었고 누군가 웃고 있었어요. 그게 회장님이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 첫 번째 기억이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25년의 어둠 끝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민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이고 희미했지만 확실히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한남동 저택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태민과 지수가 함께 사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25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시절, MT 때,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젊은 태민과 지수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태민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었어요. 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눈처럼 날렸어요. 회장님이, 아니, 지수 씨가 태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예쁘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민이 지수에게 무언가를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짜장면이었나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던 날이에요. 제가 면을 못 먹겠다고 했더니 제가 먹여줬죠. 태민이 웃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또렷하게 났습니다. 지수 씨 입 주변에 짜장 소스가 묻었어요. 제가 휴지로 닦아줬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태민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의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민의 기억은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순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수는 태민을 데리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한강변이었습니다. 밤이었고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당신이 사라진 곳이에요. 태민은 숨이 멎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리, 강물, 도로. 사고가 여기서 났나요? 네. 1999년 5월 15일 비가 쏟아지던 날, 당신은 이 다리를 건너다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럭에 치였어요. 그리고 한강으로 떠내려갔어요. 태민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검고 깊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이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갑자기 태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횡단보도, 신호등, 그리고 헤드라이트, 밝게 빛나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으악! 태민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태민 씨! 지수가 황급히 태민을 안았습니다. 태민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여요. 다 보여요.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트럭이 다가오고 물에 빠지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지수는 태민을 꽉 안았습니다. 태민은 지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5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지수 씨, 결혼식이 한 달 뒤였죠? 네, 6월 12일이었어요. 신혼집 계약금 내러 가는 길이었죠? 네. 태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제 물건 중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찾았다고 어머니가 주셨어요. 태민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수 씨의 거였죠? 제가 당신 끼워드리려고 샀던 거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날 함께 사려고 했어요. 사고 전날 밤 당신이 보여줬어요. 내일 같이 사러 가자고. 태미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왼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반지가 딱 맞았습니다. 25년 전 젤 때와 똑같이 맞았습니다. 25년. 늦었지만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던 그 말이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지수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태민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청혼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완성되는 약속이었습니다. 한강물은 여전히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재탄생이었습니다. 25년 전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그 강이 이제는 모든 것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요. 저도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25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이었습니다. 유성 IT 본사 옥상 정원.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임원 몇 명, 은주, 그리고 부산에서 온 어머니의 친구 몇 분. 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지수는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아했습니다. 55세. 처음 입어보는 웨딩 드레스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던 드레스였습니다. 태미는 검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낯설어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만 입던 자신이 이렇게 차려입다니. 음악이 흘렀습니다. 파헬벨의 캐논이었습니다. 25년 전 결혼식에서 쓰려고 했던 음악이었습니다. 지수가 등장했습니다. 은주가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태미는 지수를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55세였지만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지수도 태민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5년을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에 나란히 섰습니다. 주례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편지를 읽기로 했습니다. 태민이 먼저 읽었습니다. 지수 씨, 저는 아직도 25년 전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는 거.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을 혼자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25년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그 25년을 보상하며 살겠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이제 지수의 차례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민 씨, 25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지수의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하루하루가 기적일 것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선물일 것입니다. 지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25년 전 사려고 했던 그 반지였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민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을 기다린 키스였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5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도 임원들도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결혼식 후 리셉션. 작은 파티였습니다. 옥상 정원에 테이블이 차려져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민과 지수는 옥상 난간에 서서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태민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네, 기억이 전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지수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예요. 하지만 태민 씨, 제가 25년을 기다린 건 과거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지수는 태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새로 만들면 되니까 더 좋은 기억들로. 태민은 지수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몰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태민의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했지만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지수 씨, 우리 약속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약속이요? 함께 늙자고, 함께 백발이 되자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았습니다. 25년 전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그런 약속했었어요. 이제 그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일몰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수는 회장직을 내려놓고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태민과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민은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일했습니다.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기에 더 잘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남동 저택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행복해했습니다. 25년 만에 아들 곁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지수가 만든 불고기, 태민이 산 과일, 소박한 저녁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텃밭 이야기를, 태민은 회사 이야기를, 지수는 이사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민과 지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남동 주택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해? 태민이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천천히. 함께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의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태민과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들처럼 오래오래 함께하자. 그래. 영원히. 두 사람의 약속이 별빛과 함께 빛났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시작이었습니다.